도대체 유진은 뭘 숨기는 걸까?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일까? 예비 시어머니의 통쾌한 복수가 시작된다. 수연은 오전 11시에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아들 민우의 여자친구 유진을 만났다. 벌써 세 번째 만남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유진은 수줍어하면서도 예의 바른 모습이었다. 두 번째 만났을 때는 좀 더 편안해진 모습이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유진은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어머니 여기요 여기. 수연이 다가가자 유진이 일어나 90도로 인사했다. 긴 생머리가 흘러내렸다. 어머님 오랜만에 뵙는데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다. 수연은 그 말에 피식 웃었다. 애가 참 말을 곱게도 한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피부도 너무 좋으시고. 유진이 수연의 손을 살짝 만졌다. 저도 나중에 어머님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수연은 유진의 그런 모습이 귀여웠다. 민우 엄마 제가 오늘 어머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유진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까만 눈동자에 진심이 담긴 것처럼 보였다. 저희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민우가 프러포즈했어요. 수연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그래, 우리 민우가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어머님 축하해 주시죠. 유진이 수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손이 차갑고 떨리는 게 긴장한 게 느껴졌다. 그래, 축하한다. 잘 부탁한다. 수연은 유진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진짜 눈물이 맺혔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야, 우리 민우가 좋은 사람 만났지.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어머님, 저 정말 민우 오빠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믿는다. 수연은 휴지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유진이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어머님, 제가 오늘 특별히 모시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디? 요즘 제가 일하는 카페인데요.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가방을 챙겼다. 제가 직접 어머님 커피 사드리고 싶어서요. 직원 할인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연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가보자. 그런데 여기서 멀어. 아니요. 지하철로 새 정거장이면 돼요. 금방이에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유진은 수연의 팔짱을 끼며 신나게 말했다. 어머님, 저 정말 그 카페 자랑하고 싶었어요.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요. 그래, 내가 그렇게 좋아하면 기대되는구나. 지하철 안에서 유진은 계속 얘기했다. 저기 사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커피도 직접 가르쳐 주시고. 아, 그래. 네, 저 거기서 일하면서 커피 만드는 거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저도 카페 하고 싶어요. 유진의 눈이 반짝였다. 그 말에 수연은 뭔가 걸렸다. 나중에 카페를 하고 싶다. 그 말이 왜 신경 쓰이는 걸까? 새 정거장을 지나 내렸다. 유진이 앞장서서 골목으로 들어갔다. 여기에요. 거의 다 왔어요. 주택가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니 작은 카페가 보였다. 간판은 소박했다. 로즈마리. 갈색 나무판에 흰색 글씨로 적혀 있었다.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구나. 네, 이제 오픈한 지 2달 됐어요. 유진이 먼저 들어가며 문을 잡아주었다. 어서 오세요. 안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카페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다. 원목 테이블과 의자, 벽에는 드라이 플라워, 창가에는 햇살이 들어왔다. 손님도 서너 명 있었다. 조용히 책을 읽거나 노트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카운터에 서 있던 직원이 유진을 보더니 눈이 커졌다. 유진 씨 오늘은 안 쉬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다. 검은색 앞치마를 입고 있었다. 유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굳었다. 아, 네, 그냥 잠깐 들른 거예요. 유진이 당황한 듯 웃으며 수연을 바라봤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유진이 재빨리 창가 자리로 수연을 안내했다. 수연은 자리에 앉으면서도 아까 그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오늘은 안 쉬어요. 쉰다는 건 원래 일하는 사람이 쓰는 말 아닌가. 아르바이트생한테 쉰다는 표현을 쓰나? 보통은 오늘 안 나왔어요 라고 하지 않나? 유진이 카운터로 가서 남자 직원과 뭔가 속닥거렸다. 남자 직원은 유진을 보며 미안하다는 듯 손을 저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남자 직원에게 뭔가 주문하는 것 같았다. 남자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연은 뭔가 이상했다. 유진이 직원한테 주문을 하나? 보통 같이 일하는 동료라면 자기가 만들지 않나? 잠시 후 유진이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왔다. 어머님, 여기 저희 시그니처 아메리카노예요. 수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고소하고 부드러웠다. 맛은 좋았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유진아, 네 어머님, 너 여기서 일한다며. 네, 아르바이트로요. 주말에만 나와요. 아까 그 직원이 오늘은 안 쉬냐고 물어봤는데. 유진이 잠시 멈칫했다. 아, 그건 그냥 제가 전에 잠깐 도와준 적이 있어서 그래요. 여기 사장님이 지인이거든요. 가끔 바쁠 때 불러서 도와주곤 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직원이 지인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런가. 그리고 오늘은 안 쉬냐는 말. 일정한 근무 스케줄이 있다는 뜻 아닌가. 어머님, 커피 어때요? 응,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다. 유진이 환하게 웃었다. 어머님 입맛에 맞으셔서 제가 기쁘네요. 나중에 저희 결혼하면 자주 모시고 올게요. 유진은 여전히 밝게 웃었다. 하지만 수연의 눈에는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겨진 게 보였다. 유진아, 그런데 사장님은 어디 계셔? 아, 오늘 일이 있으셔서 안 나오셨어요. 그래. 내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시는데 바쁘셔서. 유진이 설명했다. 그런데 수연은 카페 안을 둘러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카운터 안쪽에 직원 스케줄표가 붙어 있었다. 거기에 유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월, 화, 수, 목, 금. 매일 유진의 이름이 있었다. 주말에만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 수연은 그것을 가만히 바라봤다. 유진이 수연의 시선을 따라갔다. 그리고 스케줄표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굳었다. 아, 저거요. 저거는 옛날 거예요. 이제 안 쓰는 거예요. 유진이 얼른 말했다. 사장님이 치우셔야 하는데. 수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은 커져갔다. 그날 오후 수연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하지만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왜 숨겼을까? 카페에서 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나?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아들 민우에게 전화했다. 여보세요, 엄마. 민우야, 너 지금 어디야? 회사요. 왜요? 아까 유진이랑 만났다. 아, 그래요. 유진이가 오늘 엄마 뵙는다고 하더라고요. 잘 뵀어요. 응, 잘 뵀어. 민우, 너 유진이 어디서 일하는지 알아? 당연하죠. 카페에서 일해요. 어느 카페?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신촌 쪽이라고 했어요. 신촌? 수연의 눈썹이 올라갔다. 오늘 간 곳은 서초구 주택가였다. 민우야, 유진이가 그 카페 이름 말한 적 있니? 아니요. 그냥 작은 카페라고만 했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다, 그냥.
엄마 혹시 유진이 뭔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수연은 전화를 끊었다. 뭔가 맞지 않았다. 민우는 신촌이라고 했는데 오늘 간 곳은 서초동이었다. 그리고 유진은 그곳에서 일한다고 했다. 거짓말을 한 건가? 아니면 민우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은 건가? 수연은 명함을 꺼냈다. 유진이 나갈 때 건네준 명함이었다. 카페 로즈마리.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초구 방배동.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다. 수연은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날 밤 수연은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다. 유진의 당황한 표정, 직원의 이상한 질문. 오늘은 안 쉬어요. 그리고 신촌과 서초동이라는 어긋난 정보. 벽에 붙은 스케줄표. 월, 화, 수, 목, 금 모두 유진의 이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수연은 겨우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일찍 일어났다. 씻고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다. 오늘은 다시 그 카페에 가봐야겠다. 유진이 없을 때 직접 확인해야겠다. 오전 10시 수연은 다시 그 카페 앞을 지나갔다. 카페 안을 들여다봤다. 유진이 카운터 안에 서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완전히 직원 복장이었다.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직원처럼 보였다. 손님들에게 메뉴를 설명하고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계산까지 했다. 수연은 멀리서 한참을 지켜봤다. 유진은 능숙하게 손님을 응대했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들고 계산까지 했다. 완전히 이곳의 주인처럼.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다.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이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유진이 그 남자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아까 수연에게 보였던 것과는 또 다른 미소였다. 좀 더 편안하고 친밀한 미소. 편한 사람을 만났을 때의 미소. 남자는 유진의 어깨를 툭 쳤다. 유진이 뭐라고 대답하며 웃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았다. 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뭔가 이상하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 수연은 카페 앞을 천천히 지나갔다. 창문 너머로 안을 살펴봤다. 유진과 그 남자가 안쪽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진지한 표정이었다. 사업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수연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뭔가 심상치 않았다. 그날 저녁 수연은 오랜 친구 혜란에게 전화했다. 혜란아, 나야. 수연아, 왜? 너 요즘 시간 있니? 왜,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수연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혜란은 오랜 친구의 목소리 톤을 알아챘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구나. 알았어, 내일 우리 카페로 와. 고마워. 아니야, 우리 사이에 무슨. 전화를 끊고 수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도대체 유진은 뭘 숨기는 걸까?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일까? 밤이 깊어갔지만 수연의 의심은 더 커져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연은 마음을 정리하고 유진을 다시 만나기로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바로잡아야 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다그칠 수는 없었다. 괜히 오해라면 어쩌나. 며느리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나. 수연은 고민했다. 그래도 확인은 해야 했다. 수연은 일단 예비 며느리에게 예를 갖추기로 했다. 유진아, 토요일에 우리 집으로 올래. 전화기 너머로 유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니, 식사나 같이 하자. 민우 오빠도 오나요? 아니, 우리 둘이. 유진은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다. 네, 알겠습니다. 몇 시에 갈까요? 점심 먹고 와, 1, 2시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은 기뻐하며 대답했다. 그런데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다. 토요일 오후 유진이 수연의 집으로 왔다. 초인종이 울렸다. 수연이 문을 열자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사과와 배가 예쁘게 담겨 있었다. 이거 받으세요. 그래, 고맙다, 들어와. 수연은 유진을 거실로 안내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갈비찜, 잡채, LA 갈비구이, 각종 나물, 그리고 된장찌개와. 진짜 많이 준비하셨네요. 유진이 눈이 커졌다. 어머님, 이거 언제 다 하셨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당연하지. 며느리. 유진이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무슨 소리야, 우리 민우가 좋은 사람 만났지. 유진은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혔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무슨 소리 하니, 앉아 먹자. 두 사람은 식사를 시작했다. 유진은 맛있게 먹었다. 진짜 맛있어요, 어머님.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래, 나중에 다 알려줄게. 유진이 환하게 웃었다. 식사 후 수연은 차를 끓이며 말했다. 유진아, 내 부모님은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 아, 저희 부모님이요. 유진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세요. 아, 그랬구나. 미안하다. 괜찮아요. 오래됐어요. 그래도 어린 나이에 힘들었겠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많이 힘들었죠. 어머니가 혼자 저 키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유진아. 네. 너희 어머니는 뭐 하시니? 어머니는 식당 일하세요. 식당? 내 작은 반찬 가게요. 방배동에서요. 방배동. 수연이 귀를 쫑긋했다. 그 카페도 방배동 아니었나? 유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내 혼자 운영하시는데 힘드시죠? 그래, 힘드시겠다. 네, 그래도 제가 이제 결혼하면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서랍에서 흰 봉투 하나를 꺼냈다. 유진아, 이거 받아. 어머님, 이게 뭐예요? 유진이 봉투를 보며 눈이 커졌다. 적은 돈이지만 결혼 준비하는데 보태. 유진이 손을 저었다. 어머님, 안 돼요. 받아. 정말 안 돼요. 수연이 유진의 손을 잡아 봉투를 쥐어주었다. 유진이 봉투를 열어보니 100만 원권 수표 5장이 들어있었다. 500만 원. 유진의 입이 떡 벌어졌다. 어머님, 이건 너무 많아요. 정말 못 받아요. 아니야, 받아.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봉투를 꼭 쥐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잘 쓰렴. 결혼 준비하는데 돈 많이 들잖아.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민우 오빠 정말 잘 모실게요. 그래, 믿는다. 수연은 유진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다. 유진은 그날 저녁 봉투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집으로 돌아갔다. 문을 나서며 몇 번이나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수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래도 며느리가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혹시 의심했던 것들이 오해였을까? 하지만 그 기분도 잠시였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아들 민우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응, 민우야. 유진이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요. 뭔데? 혹시 유진이한테 돈 주신 적 있으세요? 수연은 잠시 멈칫했다. 응, 어제 500만 원 줬어. 민우가 잠시 침묵했다. 엄마, 유진이가 그런 거 받은 적 없대요. 뭐라고? 수연은 귀를 의심했다. 유진이가 지금 통화하면서 받은 적 없다는데요. 야, 내가 어제 직접 손에 쥐어줬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착각? 내 유진이가 절대 받은 적 없대요. 혹시 다른 분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수연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민우야, 엄마가 정신이 나갔니? 어머니 목소리가 커지시는데 직접 봉투 주고 유진이가 고맙다고 눈물까지 흘렸어. 엄마, 근데 유진이가 진짜 못 받았대요. 유진이 그의 말만 믿을 거야.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진정하세요. 수연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손이 떨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분명히 어제 직접 줬는데, 유진이가 받고 고맙다고 울었는데, 심지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는데, 수연은 당장 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을 기다려야 유진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님. 유진아, 너 어제 내가 돈 줬지? 유진이 잠시 침묵했다. 어머님, 저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요. 뭐? 수연은 숨이 막혔다. 정말이에요. 어머님,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직접.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화가 났다. 어머님, 저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정말 못 받았어요. 혹시 다른 분께 주신 거 아니세요?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수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정말 착각한 걸까? 아니야, 분명히 줬어. 하지만 유진은 너무 확신에 차 있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같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미친 걸까?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 어제 일을 떠올렸다. 유진이 와서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봉투를 받고 눈물 흘리고 분명하다, 내 기억이 맞다. 하지만 유진은 받은 적 없다고 한다. 민우도 유진의 편을 든다. 수연은 가슴이 답답했다. 설마 내가 치매라도 온 걸까? 아니면 유진이가 날 속이는 걸까? 왜, 무슨 이유로?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수연은 혜란에게 전화했다. 혜란아, 나 좀 이상해. 왜, 무슨 일인데? 유진이한테 돈 줬는데 못 받았대. 뭐? 수연아, 천천히 말해봐. 500만 원을 직접 손에 줬는데 받은 적 없대.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모르겠어. 내가 미쳐가나. 혜란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수연아, 일단 진정해. 우리 만나자. 응, 혜란아, 나 정말 모르겠어. 내가 잘못 본 건가? 알았어. 오늘 오후에 우리 카페로 와. 그때 천천히 얘기하자. 수연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다.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다. 수연은 다시 한번 서랍을 열어봤다. 수표책이 있었다. 분명히 5장을 떼어냈다. 번호도 확인했다. 1번부터 5번까지 500만 원어치가 맞다. 그런데 유진은 못 받았다고 한다. 도대체 뭐가 진실인가? 수연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반드시. 오후 2시 수연은 혜란의 카페로 향했다. 혜란은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10년 전에 오픈해서 단골 손님도 많았다. 수연이 들어서자 혜란이 반갑게 맞았다. 수연아, 여기 앉아. 혜란이 안쪽 조용한 자리를 가리켰다. 고마워, 혜란아. 혜란은 커피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 수연은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카페에서의 이상한 반응. 직원이 한 말, 오늘은 안 쉬어요. 그리고 벽에 붙은 스케줄표. 유진의 이름이 매일. 500만 원을 준 일. 그리고 유진의 부인. 혜란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아, 그거 이상한데. 그치, 뭔가 있어. 근데 말이야. 혜란이 잠시 말을 멈췄다. 뭔데, 말해봐.
사실 나도 내 며느리 본 적 있어. 유진이를. 응, 며칠 전에 여기서 봤어. 혜란의 말에 수연의 눈이 커졌다. 여기서. 응, 그것도 남자랑 같이. 수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자. 혜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이는 30대 초반쯤 돼 보이던데. 키 크고 잘생겼어. 그게 언제인데? 지난주 금요일 저녁. 금요일. 수연은 재빨리 계산했다. 금요일은 수연이 유진에게 돈을 준 바로 다음 날이었다. 둘이 뭐 하던데?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뭔가 얘기하더라. 진지하게. 혜란이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냥 얘기만. 혜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손도 잡고 있었어. 수연은 숨이 막혔다. 손을. 응, 그래서 나도 좀 이상하다 싶었어. 내 며느리 맞나 싶어서. 혜란아, CCTV 있지. 당연하지. 혜란아, 미안한데 그거 좀 보여줄 수 있어. 혜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이리 와. 그런데 수연아. 응. 이거 보고 충격받지 마. 혜란의 말에 수연은 각오를 다졌다. 두 사람은 카페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다. 작은 방이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컴퓨터가 있었다. 혜란이 컴퓨터를 켰다. 금요일 저녁 6시쯤이었을 거야. 혜란이 시간대를 찾아 재생했다. 화면에 카페 내부가 보였다. 손님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유진이 들어왔다. 수연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유진은 손에 흰 봉투를 들고 있었다. 수연이 준 바로 그 봉투였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들어와 유진 옆에 앉았다. 3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였다.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혜란이 말했다. 저 남자야. 수연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다. 유진과 남자는 뭔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다. 유진이 봉투를 꺼냈다. 남자가 봉투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의 눈이 커졌다. 저거 내가 준 봉투야. 유진이 봉투를 열어 남자에게 보여줬다. 수표가 보였다. 5장. 남자가 수표를 확인하더니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유진의 손을 잡았다. 잠깐 멈춰봐. 수연이 말했다. 혜란이 영상을 멈췄다. 화면 속 유진과 남자는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수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계속 틀어봐. 혜란이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유진이 봉투를 남자에게 건넸다. 남자는 봉투를 받아 자기 가방에 넣었다. 두 사람은 손을 마주잡고 뭔가 다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유진이 남자에게 몸을 기대며 웃었다. 남자도 유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완전히 연인처럼 보였다. 수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저게 뭐야? 수연아,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수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그 돈을 저 남자한테 줬어. 그것도 내가 준 다음 날. 혜란이 수연의 어깨를 토닥였다. 수연아, 진정해. 진정이 돼, 저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돈으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저 남자가 누군지 알아봐야 해. 혜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영상 더 있어. 혜란이 영상을 계속 돌렸다. 유진과 남자는 1시간쯤 앉아 있었다. 계속 얘기를 나눴다. 서류 같은 것도 꺼내보았다. 뭔가 사업 계획을 짜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갈 때 남자가 유진의 허리에 손을 올렸다. 유진도 남자의 팔짱을 꼈다. 완전히 연인이었다. 수연은 영상을 USB에 복사했다. 혜란이 물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증거는 확보했어. 민우한테 보여줄 거야. 수연아, 조심해.
자칫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될 수도 있어. 혜란의 말이 맞았다. 증거가 있어도 민우가 믿지 않으면 소용없었다. 알아,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지. 수연은 USB를 꼭 쥐고 카페를 나왔다. 집으로 가는 길 수연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유진이 왜 거짓말을 했는지, 저 남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내 돈으로 뭘 하려는 건지. 집에 도착한 수연은 민우에게 전화했다. 민우야, 저녁에 집에 와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하자. 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민우는 수연의 진지한 목소리에 알았다고 답했다. 저녁 7시. 민우가 집에 왔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앉아봐. 민우는 소파에 앉았다. 수연은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다. 이거 봐. 화면에 카페 영상이 재생됐다. 유진이 나오고 남자가 나오고 봉투가 오갔다.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이게 뭐예요? 내가 봐도 유진이지.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저 남자 누군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유진이한테 물어봐. 엄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잖아요. 의미는 분명해. 내가 준 돈을 저 남자한테 줬어. 그건 단정할 수 없잖아요. 민우야, 너 지금 뭘 보고도 저렇게 말하니? 손까지 잡고 있어. 저게 뭐야? 엄마, 일단 유진이한테 물어볼게요. 그래, 물어봐. 대체 저 남자가 누군지. 민우는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나갔다. 수연은 홀로 남아 영상을 계속 돌려봤다. 유진의 표정이 보였다. 밝게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마치 뭔가 큰일을 해낸 것처럼. 수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 아이가 정말 우리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응. 유진이가 해명했어요. 뭐래? 그 남자는 카페 사장님이래요. 사장님. 내 카페 주인이요. 수연은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서 그냥 카페 일 상의하는 거였대요. 손을 잡고. 그건 제스처였대요. 민우야, 너 그걸 믿니? 유진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들이 속고 있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수연은 잠을 설쳤다.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다. 거실로 나와 물을 마셨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수연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30년간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왔다. 학생들의 거짓말도 폭로해봤고 학부모들의 민원도 처리해봤다. 심지어 학생들 사이의 왕따 문제도 해결했다. 그때의 수연 선생님으로 돌아가야 했다. 냉정하고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진실을 밝혀야 했다. 아침 7시. 수연은 민우에게 전화했다. 민우야, 일어났니? 네, 엄마. 유진이한테 물어봤니? 네, 어제 말했잖아요. 아니, 제대로 물어봤냐고. 엄마, 유진이 말 들어보니까 오해 같아요.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민우야, 엄마 말 들어. 엄마 만나서 뭐라고 하는지 꼭 녹음해. 엄마, 그건 좀. 민우야, 엄마 말 들어. 알았어요. 그리고 저 남자 신상 알아내. 전화를 끊고 수연은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은 직접 움직여야 했다. 수연은 유진이 말했던 직장을 찾아가기로 했다. 유진은 무역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었다. 강남에 있는 중소기업이라고. 수연은 예전에 유진이 명함을 준 적이 있어서 그 주소를 알고 있었다. 오전 10시. 수연은 그 회사 앞에 도착했다. 작은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10층짜리 건물의 3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3층에서 내려복도를 걸었다. 302호. 유진이 다닌다던 회사. 수연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맞았다. 20대 중반쯤 보였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혹시 여기 박유진 씨 다니나요? 박유진 씨요, 네. 여직원이 고개를 갸웃했다. 누구신데요? 저는 유진이 시어머니인데요. 아, 그러세요. 여직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박유진 씨 2달 전에 그만뒀는데요. 수연은 귀를 의심했다. 네, 뭐라고요? 퇴사했어요. 2달 전에. 그럼 지금은 안 다녀요. 네, 지금 안 계세요. 수연은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다. 퇴사 사유가 뭐였죠? 그건 제가 여직원이 난처해했다. 괜찮아요. 혹시 사장님 계세요? 지금 외근 나가셨어요. 그럼 혹시 유진이가 퇴사할 때 어떤 이유였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갑자기 그만둔다고 했다고 들었어요. 갑자기. 네, 원래 계속 다닐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사표 내고 나갔대요. 수연은 더 물어볼 게 없었다. 고맙습니다. 수연은 회사를 나왔다.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2달 전이면 민우랑 결혼 얘기가 나올 때쯤이다. 왜 회사를 그만뒀을까? 그리고 왜 민우한테 말하지 않았을까? 아니, 민우는 아직도 유진이 회사 다니는 줄 안다. 수연은 민우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우야, 유진이 회사 2달 전에 그만뒀대. 뭐라고요? 엄마가 직접 가서 확인했어. 민우의 답장은 한참 뒤에 왔다. 유진이한테 물어볼게요. 수연은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유진이 일한다는 그 카페 로즈마리. 오후 1시. 수연은 카페 근처에 도착했다. 카페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안으로 들어갈까 말까?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유진이 나왔다. 수연은 재빨리 근처 골목으로 숨었다. 유진은 앞치마를 입은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응, 나 지금 나왔어.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마감하고 갈게. 응, 그때 봐보고 싶어? 유진은 웃으며 전화를 끊고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수연은 카페 창문 너머로 유진을 지켜봤다. 유진은 능숙하게 커피를 만들고 있었다.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었다. 완전히 주인처럼 행동했다. 메뉴를 정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직원에게 지시했다. 그때 한 남자가 카페로 들어왔다. CCTV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다. 수연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남자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다. 유진과 가볍게 포옹했다. 두 사람은 친밀해 보였다. 연인 같기도 하고 사업 동료 같기도 했다. 수연은 더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내일 인테리어 끝나. 응, 거의 다 됐어. 그럼 이제 오픈만 남았네. 유진이 밝게 웃었다. 드디어 우리 가게야. 남자가 유진의 손을 잡았다. 수고했어. 내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생했지. 남자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잘 될 거야. 응, 잘 될 거야. 수연은 숨이 막혔다. 우리 가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수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 그리고 카페 내부, 모두 증거가 될 것이었다. 수연은 카페를 빠져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이제 확실해졌다. 유진은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를 차렸다. 그것도 저 남자와 함께. 그리고 내 돈으로.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를 열었다. 로즈마리 카페를 검색했다. 카페 인스타그램 계정이 나왔다. 수연은 계정을 클릭했다. 최근 게시물에는 카페 인테리어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다. 깔끔한 인테리어, 예쁜 조명, 원목 가구들. 그리고 한 달 전 게시물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 드디어 제 꿈이었던 카페를 오픈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룬 꿈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맛있는 커피로 보답하겠습니다. 수연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많은 분들의 도움. 그 안에 내 500만 원도 포함됐겠지. 수연은 계정을 더 뒤져봤다. 한참을 스크롤하다가 한 사진에서 멈췄다. 유진과 그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우리 카페 공동대표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동대표? 수연은 그 남자 이름을 확인했다. 정태민. 나이는 32살. 직업은 카페 운영자. 태그를 따라가 보니 태민의 개인 계정도 있었다. 수연은 태민의 계정을 들어갔다. 유진과의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레스토랑에서 완전히 연인이었다. 수연은 모든 것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증거는 충분했다. 이제 민우에게 보여줄 때였다. 그날 저녁 민우가 집으로 왔다. 엄마 유진이가 해명했어요. 뭐래? 회사는 그만뒀는데 말 못했대요. 왜? 창피해서요. 수연은 비웃음을 흘렸다. 창피해서 2달 동안 숨겼다고. 그리고 카페 일은? 그건 친구 가게를 도와주는 거래요. 잠깐만 친구 가게. 내 친구가 카페 하는데 도와준대요. 수연은 휴대폰을 꺼내 민우에게 보여줬다. 인스타그램 화면이었다. 이게 뭐야? 봐, 공동대표래.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이건 유진이가 카페를 차렸어, 저 남자랑. 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내 돈으로 차린 거야. 엄마 확실해요. 확실해. CCTV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어. 민우는 주저앉았다. 제가 유진이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물어봐 대체 뭐라고 하는지. 수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제 유진을 직접 만나야 할 때였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우는 유진과 계속 만나 얘기를 나눴다. 유진은 모든 것을 부인했다. 카페는 친구 가게를 도와주는 것뿐이고, 태민은 그냥 동업자일 뿐이고, 돈은 정말 받은 적이 없다고. 민우는 갈팡질팡했다. 엄마 말을 믿자니 유진이가 불쌍하고, 유진이 말을 믿자니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결국 민우는 결혼을 강행하기로 했다. 엄마 저는 유진이를 믿어요. 민우야 너 정신 차려. 전 유진이를 사랑해요. 그 애가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면서도 엄마가 오해하신 거예요. 유진이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수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들이 선택한 길이었다. 하지만 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결혼식 날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날이 진실을 밝히는 날이 될 것이었다. 수연은 혜란에게 전화했다. 혜란아 나 결심했어. 뭘? 결혼식 날 밝힐 거야. 수연아 진짜? 응 더 이상은 못 참아. 혜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우는 뭐래? 민우는 유진이 편이야. 그럼 어떡해? 결혼식장에서 증거를 보여줄 거야. 수연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혜란은 한숨을 쉬었다. 수연아 신중하게 생각해. 이미 생각 다 했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결혼식 당일 11월의 맑은 토요일 오후 웨딩홀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흰색 장미와 백합, 금색 리본, 그리고 샹들리에 모든 게 완벽했다. 하객들이 속속 도착했다. 민우의 친구들, 수연의 지인들, 유진의 지인들 모두 축하하러 왔다. 수연은 검은색 한복을 입고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다. 표정은 차분했다. 마음도 차분했다. 이제 마지막이었다. 혜란이 수연 옆에 앉았다. 수연아 괜찮아. 응 괜찮아. 정말 할 거야. 응 해야지. 혜란이 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유진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화장도 완벽했고 부케도 아름다웠다. 머리에는 티아라를 쓰고 있었다. 유진의 어머니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다. 유진아 예쁘다. 엄마 이상해. 뭐가?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당연하지. 유진이 거울을 보며 웃었다.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다. 그 드레스 뒤에 숨겨진 거짓말들을. 식순이 시작됐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신랑 입장. 민우가 들어왔다. 잘생긴 아들이 떨리는 걸 수연은 알 수 있었다. 민우는 단상 위로 올라갔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신부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다. 유진이 아버지 없이 혼자 입장했다. 흰 드레스가 찬란했다. 유진의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수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예식이 진행됐다. 주례사가 시작됐다. 결혼은 사랑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례가 말했다.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연은 비웃음이 나왔다. 믿음이라니. 거짓말쟁이한테 무슨 믿음. 주례사가 끝나고 서약이 이어졌다. 민우와 유진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다. 사랑하고 존중하겠습니다.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사회자가 말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우와 유진이 단상에서 내려왔다. 먼저 유진의 어머니에게 절을 했다. 유진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딸을 꼭 안았다. 우리 딸 예쁘게 키워줘서 고마워. 유진이 흐느꼈다. 이제 신랑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우와 유진이 수연 앞으로 왔다. 유진이 수연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수연은 웃지 않았다. 잠깐만요. 수연이 일어섰다. 장례가 조용해졌다. 하객들이 모두 수연을 쳐다봤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물었다. 신부 어머님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회자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예 그러세요.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수연은 천천히 유진의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처음 뵙겠습니다. 유진의 어머니가 놀란 듯 일어섰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찬 가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작은 가게지만요. 힘드시죠? 유진의 어머니가 난처하게 웃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따님이 얼마 전에 제게 500만 원을 받아갔어요. 장내가 술렁였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비 결혼 축하금으로 드렸죠. 유진이 황급히 말했다. 어머님, 전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오해예요. 수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여러분 이 영상 좀 보시죠. 수연이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태프가 당황하며 수연의 휴대폰을 스크린에 연결했다. CCTV 영상이 재생됐다. 카페에서 유진이 봉투를 남자에게 건네는 장면. 하객들이 웅성거렸다. 저 남자가 누구냐고 저건 뭐냐고. 수연이 말을 이었다. 저 남자는 정태민 씨입니다. 유진 씨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는 공동대표입니다.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수연은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여줬다. 여기 본인이 올린 게시물이 있습니다. 공동대표라고 적혀 있네요. 화면에 유진과 태민의 사진이 나왔다. 우리 카페 공동대표입니다. 하객들이 더 시끄러워졌다. 유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수연이 계속 말했다. 제 돈으로 카페를 차렸습니다. 그것도 제 아들을 속이면서. 민우를 쳐다보니 민우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유진이 외쳤다.
전 정말 장내가 얼어붙었다. 유진의 어머니가 딸을 바라봤다. 유진아,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 나는. 유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홀 뒤편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정태민이었다. 하객들이 모두 돌아봤다. 저 사람이다. 남자 목소리들이 들렸다. 웅성거림이 커졌다. 태민이 앞으로 나왔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태민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그 돈 받았습니다. 유진이 태민을 바라봤다. 태민아, 너 왜? 태민이 유진을 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유진은 눈물을 흘렸다. 태민이 하객들을 향해 말했다. 저는 유진 씨와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오픈 자금으로 어머님께서 주신 돈을 사용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하객들이 수군거렸다. 저런 여자를, 돈을 훔쳤다고. 태민이 계속 말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카페를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유진이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전 그냥 제 가게를 갖고 싶었어요. 유진이 울먹였다.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어머님, 돈도 받았어요. 하지만 꼭 갚을 생각이었어요. 수연은 차갑게 내려다봤다. 갚을 생각이었으면 왜 거짓말을 했나요? 받은 적 없다고 했잖아요. 유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떳떳하게 말하면 될 것을. 왜 내 아들을 속였나요? 왜 저를 거짓말쟁이 취급했나요? 제 정신이 이상한 것처럼 만들었잖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유진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연은 민우를 바라봤다. 민우는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배신감에 찬 표정. 수연이 유진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님, 따님 잘 가르치셨네요. 유진의 어머니가 황급히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잘못 가르쳐서. 저는 몰랐습니다. 수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사기죄로요. 유진이 울부짖었다. 어머님, 제발요, 용서해 주세요. 돈 갚을게요. 2배로 갚을게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랑도 오래 못 갑니다. 수연은 돌아서 홀을 나갔다. 뒤에서 유진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민우의 목소리도 들렸다. 유진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하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진실은 밝혀졌다. 이제 끝이었다. 혜란이 수연을 따라 나왔다. 수연아, 괜찮아.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두 사람은 웨딩홀을 나왔다. 밖은 맑은 가을 날씨였다. 하지만 수연의 마음은 무거웠다. 결혼식은 취소됐다. 하객들은 어수선하게 흩어졌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런 여자를. 돈까지 훔치고. 민우는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혔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회사도 나가지 않았다. 유진은 연락이 두절됐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다. 수연은 며칠 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기죄로. 증거는 충분했다. CCTV 영상, 인스타그램 게시물, 태민의 자백, 그리고 은행 거래 내역. 경찰서에서 나오는데 누군가 수연을 불렀다. 선생님. 수연이 돌아봤다. 젊은 형사가 웃으며 다가왔다. 윤태호 형사였다. 수연의 제자였다. 태호야, 내가 여기서 왜? 저 여기서 일해요. 형사예요. 그랬구나. 선생님, 이번 사건 제가 맡았어요. 정말. 네, 선생님 역시 대단하세요. 태호가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CCTV 추적부터 증거 수집까지 완벽했어요.
경찰 일을 하셔도 되겠어요. 수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가르치던 버릇이 남아서 그래. 선생님 덕분에 일 편하게 됐어요. 보통 이런 사건은 증거 찾기가 힘든데. 태호가 밝게 웃었다. 유진 씨 조사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고마워. 태호와 헤어져 집으로 가는 길. 수연은 지하철을 타고 창밖을 바라봤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카페에서의 첫 의심, 사라진 봉투, CCTV 속의 진실, 그리고 결혼식장의 폭로. 모든 게 힘들었다. 집에 도착한 수연은 소파에 앉았다. 민우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수연은 민우 방 앞으로 갔다. 민우야. 대답이 없었다. 밥 먹어라. 한참 뒤 민우가 나왔다. 얼굴이 헬쑥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게 보였다. 수염도 자라 있었다. 엄마. 응. 미안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수연은 민우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전 왜 몰랐을까요? 사랑하면 안 보이는 거야. 민우가 눈물을 흘렸다. 전 정말 유진이를 사랑했어요. 알아. 근데 유진이는 저를 이용한 거였어요. 돈을 위해서. 수연은 민우를 안아주었다. 지나갈 거야. 시간이 약이야. 민우가 수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저녁을 먹고 민우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수연은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수연은 문득 생각했다. 세상은 결국 진실편이다.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 대가는 혹독하다. 며칠 뒤 태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 유진 씨 조사 끝났어요. 어떻게 됐니? 사기죄로 기소됐어요. 태민 씨도 같이요. 그렇구나. 선생님 돈은 돌려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카페 매각하면요. 이미 압류 들어갔어요.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며느리가 될 뻔한 사람이 거짓말쟁이였다는 게 문제였다. 내 아들을 속였다는 게 문제였다. 태호야 고마워. 선생님 나중에 밥 한번 사주세요. 그래 꼭 사줄게. 전화를 끊고 수연은 다시 소파에 앉았다. 민우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회사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다. 시간이 약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수연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친구들과 만나고, 책을 읽고, 산책을 했다. 하지만 가끔 유진이 생각났다. 그 밝던 미소, 그 진실한 듯한 눈빛, 모두 거짓이었다. 어느 날 민우가 말했다. 엄마 저 다시 연애해도 돼요. 당연하지. 근데 이번엔 엄마한테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확실하게 알고 나서요. 수연은 웃었다. 그래, 그렇게 해. 민우가 수연을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그날 저녁 수연은 일기를 썼다. 오랜만이었다. 거짓말은 잠시 진실은 영원하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수연은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춥지 않았다. 진실을 지켜냈기 때문이었다. 수연은 별을 보며 생각했다. 세상은 복잡하고 사람은 때로 거짓을 말하지만 결국 진실이 이긴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수연은 창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다. 진실 위에 세워진 평범함. 그것이 수연이 원하는 삶이었다. 수연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밝았다.
진실은 빛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영원하다. 거짓은 한때지만 진실은 영원하다. 수연은 그 믿음으로 잠들었다. 편안한 잠이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다. 진실을 지킨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였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